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출신 네트워크 애널 김길주입니다. 오늘은 독일 PM, 작년도에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었죠. 독일 P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공정위에 들어오셔가지고 PM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클릭 검색을 하시면은 PM 인터내셔널 유한 회사라고 나오네요. 일단 뭐 주식 회사가 있고 유한 회사가 있고 회사의 구분 자체는 그렇게 되고요. 일단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책임 자체를 무한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구분이 되는 것 중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주식회사는 조금 형태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그리고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유한 회사들이 그렇게 이득 자체를 그렇게 많이 추구를 하지는 않은 걸로 보통 쭉 회사들이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PM 다단계 판매 등록일은 우리나라는 2018년 3월에 들어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 PM이 약 한 23년 정도, 그 정도 23년인지 26년인지 하여튼 해외에서는 처음에 생긴 게 그 정도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어, 그 토탈 스위스 그쪽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죠? 비슷한 그런 형태라서 그런지 좀 많이 관계가 좀 안 좋은 걸로 저는 더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 이쪽에 등록하는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다른 쪽에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근거가 없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라서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어찌됐든 이 회사는 2018년 3월 30일 날 한국에 그 정식적인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2년 좀 넘었네요. 음, 대표이사는 당연히 뭐 설립된 지 설립이 아니라 라이센스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큰 변동이 없었겠죠. 없었던 상황이고 본사는 조금 옮겼네요. 본사는 조금 옮겼는데 이건 뭐 큰 부분이 아니니까 매출액 부분 상위 1위에서 5위를 보니까 오토십이라는 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돼서 370억 정도 가장 매출액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보상 쪽으로 봤을 때 그 오토십 자체를 하게 되면은 보상 자체에 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토십을 걸게 되면은 한 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요. 모든 수당이나 모든 직급을 가려면은 최소 6줄을 해야 되는 그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어,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하고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같은 부분이 제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음, 직접적으로 어떤 뭐 직구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우리나라 뭐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액의 그 10%가 부가가치세니까요. 보통 10%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일하다게 나오는 게 조금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음, 후원수당 풀어준 게 34.79% 이고요. 그 다음에 환불액이 34억, 900억에 34억이면 한 3.7%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지금, 아메이, 그 다음에 애터미, 그 다음 뉴스킨,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들 회사하고 비교해서는 환불률이, 반품률, 환불 반품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초기
그 라이센스를 받고 초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반품률이 좀 높은 것들이 상례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라이센스 받은 초기에는 주로 이제 사업자 마케팅,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유통의 멤버십 자체를 잘 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적 기회를 뭐 잡는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그게 나름대로 알아보니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또 워낙에 그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꽤 제품력이 좋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먹어보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그런 제품력에 따르면은 또 명현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이 좀 뭐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명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명현이지만은 그런 부분을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부작용인지 명현인지 일반 소비자들은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반품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품일 자체는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라이선스 얼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명예현상 때문이든지 이때까지 했던 세계 회사보다는 반품률이 좀 높았고요. 회원 수는 10만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 수는 2만 3천여 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당기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상기 순이익률이 10%가 넘네요. 이것도 조금 대부분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당기 순이익률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후원 수당 받는 사람들의 상위 1%, 약 평균을 치니까 6,300만 원 가량. 이 부분도 나름대로 높네요. 물론 이제 900억까지 이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은 다른 회사들하고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당이 수당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당은 130여만 원. 나쁘진 않네요. 그쵸? 제품 가격이 아주 그렇게 뭐 아미하고 뭐 뉴스킨처럼 아주 비싼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수당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수는 30명가량이고요. 2019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이 1억 8천만 원, 1억 8천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정위 자료는 이 정도로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분석했었던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단 독일 PM은 2018년도 지금까지 회사보다는 가장 최근에 뭐 갓난 애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20년 이상 된 회사다. 매출액은 900억 원, 그리고 환불 요청액 34억 원 정도의 반품률이 3.83%. 역시 지금 이때까지 뭐 한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가장 높긴 높은데 어쨌든 사업 초 라이센스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매년 형상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 수는 이제 그 2년 정도, 2019년 기준으로 2년 정도 됐죠. 10만여 명. 그리고 사업자 수는 수당을 받는 사람 수는 2만 3천여 명. 일반적으로 전체 회원의 객단가만 봐서는 90여만 원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메이하고 비슷하고요. 애터미보다는 꽤 높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적인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소비자적인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뭐라고 해야죠? 사업자들의 어떤 오토십 그런 부분이 좀 기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렇다라면 이 사업자 객단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말이 좀 맞나? 사업자 객단가만 따지면 390만 원.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뉴스킨보다는 조금 처졌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그리고 900
억 원 가량의 매출로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죠. 10배 이상 차이 나는 회사들보다 사업자들의 객단가가 높아요. 그만큼 사업자들이 제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제품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오토십에 굉장히 많이 기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오토십이 있어야 그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유지가 되는 기본적인 어떤 뭐 수당을 받는 보상 플랜 자체가 소위 이제 신호등 체계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오토십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어떤 수당에 대한 모든 수당을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직급을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이 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리뉴메디 같은 경우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 리뉴메디는 향후에 한번 그런 부분으로 뭐 사업자 객단가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은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 판단에는 그런 형태로 보상이 좀 짜여져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객단가가 약간 그 비이상 적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객단가가 좀 많이 높다라고 제 관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1% 내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 대비 해가지고 수당률을 보니 0.0697 이제껏 봤던 회사들보다 가장 높죠. 뉴스킨보다도 더 높고요. 그렇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위쪽 직급에 좀 보상이 좀 많이 몰려 있는 회사. 어, 그러니까 상후 하박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자체가 중간을 안 보고 그냥 위쪽만 보기 때문에 위쪽을 많이 주고 아래쪽을 또 많이 주고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제가 중간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어찌됐든 후원 수당률, 매출액 대비 후원 수당률을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꽤 많이 주는구나. 이 회사가 높은 직급자들한테 꽤 많이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도 130만 원. 괜찮네요. 뭐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아미 같은 경우 90만 원 정도, 90만, 94만 원, 애터미도 94만 원. 뭐 아미나 애터미나 거의 비슷하네요. 어쨌든 비싼 가격을 거래하는 그런 회사고 좀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똑같게 이렇게 받고 있다니 뭐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찌됐든 독일 PM 같은 경우는 아미와 애터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평균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자체가 그래도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36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0.16% 정도. 유스킨보다는 좀 낮지만은 아미나 애터미보다는 조금 높네요. 높은 상황이고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평균 같은 경우가 1억 8,300만 원. 음, 근데 이 회사가 뭐 2018년도에 라이센스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도 뭐 그렇게 나쁜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똑같은 동일한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연도수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아미와 애터미를 비교를 했을 때는 1억 원 이상 평균을 봤을 때 그 25년 정도와 그리고 한 11년 정도 이 회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애터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뭐 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오늘 독일 PM 작년도에 가장 핫했던 회사에 대해 가지고 공정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봐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관점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다른 회사들, 특급 분석했던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다른 회사, 핫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